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직하신 분과 안부 인사를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연락하는 기쁨을 말해주듯이 약간 흥분된 어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안부와 덕담으로 통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또 후배를 아끼는 선배의 조언도 듣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 몸소 느낀 바가 많아서일까요? 통화를 쉽게 끊지 않더군요. 선배와 대화하며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현직에 근무할 때는 최고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대부분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받는 것에 익숙하여 상대적 필요를 갈급해야 하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막상 퇴직해보니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튼튼한 울타리의 소중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야 할 때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밀고 끌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로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씁쓸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초조하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퇴직하면 무엇이든 잘 되겠지 했던 막연한 기대 심리가 점점 무색해지는 만큼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퇴직하기 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직 안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쉽게 업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력이라 하는 시간의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업무 적응 능력을 높입니다. 이런 모습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 광대한 리소스 접근에서 벗어나 퇴직이라는 광야에서 홀로 섰을 때 진짜 실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몰입되어 있으면 외부 변화에 둔감하게 되거든요. 외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일은 맹인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며 전체라고 착각하는 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지인은 퇴직 이후 빈털터리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퇴직 후 연락 오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려보지만 기다림만 더할 뿐이고 스스로 쓴 웃음만 나왔다고 하네요. 사실 그분은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불안한 심리를 내비치곤 하였었습니다. 저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나누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정말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그분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제일 잘하는 일을 퇴직 이후 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A4 용지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서술해 나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경험적으로 쌓아온 일은 단지 시스템적으로 훈련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나의 부족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 서 있어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요. 자,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퇴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퇴직에 대한 준비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퇴직은 내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삶의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기에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에 대해서 스스로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연결점이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홀로서기 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한다 해서 모든 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퇴직 이후 생활을 그려보고 준비할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준비된 것과 안 된 것을 분리할 수가 있고 또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의 생각이 너무 빠져들면 객관성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채널과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는 없겠지만 통닭집을 창업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순간부터 통닭집들만 눈에 띄고 또 통닭집의 화려한 성공을 우리는 꿈꿀 것입니다. 퇴직 이후 막연한 사업 구상은 잔뜩 기대에 부풀게 하여 또 귀를 멀게 하고 또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이럴수록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업 후 운영한다면 생활이 걸린 문제라 고정비 또 재료비와 같은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을 따져보아야 하겠죠. 최소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수익의 목표를 따져본다면 하루에 통닭 몇 마리를 팔아야 할지 또 매장 내 테이블은 하루 몇 번 회전시켜야 할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닭인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사업에 대한 차별화를 어떻게 꾀할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닭을 조달하고 또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어야 하겠죠. 어떤 사람은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주말이면 집 근처 통닭집을 다니면서 맛을 음미해보고 또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상하는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보면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봅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단계별로 구체화해 나갈 부분들을 리스트화하고 또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더더욱 좋겠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연상기법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퇴직을 가정하여 계획하는 부분에 자신을 세워놓고 또 준비된 상태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문학 카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과 또 컨셉트에 대해선 차치하더라도 카페를 만들기 위한 내외부 디자인이나 또 방문자의 경험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험적 요소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시간 날 때마다 카테고리별로 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보는 집 주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사용할 좋은 문구라든지 또 디자인은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SRT나 KTX 또 각 항공사 매거진 각종 자료에서도
수집해 놓고 있지요. 둘째, 퇴직하기 전까지 저장된 전화번호 중 업무로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나와 관계를 유지할 사람의 전화번호가 몇 개가 될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김범준 교수님이 쓰신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숫자는 대략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가끔 직장에서 은근슬쩍 아는 사람이 많다라든지 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수가 몇천 개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보곤 합니다. 그러나 부럽다는 생각은 단 1%도 들진 않죠. 대인 관계라 하면 진한 이해와 또 공감 영역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를 중심으로 연락하는 관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인 관계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업무로 엮인 관계를 인간 관계로 확장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과 연락이 끊기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생각했던 관계라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했을 때 소원하게 받았다 해서 섭섭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감정적으로 정리하여 예민한 그 감정의 노예에서 이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인관계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 연락하는 관계는 느슨한 연결고리만 만들 뿐이죠. 나에게도 모든 분들이 소중하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연락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선배가 있을 수 있고 또 후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진실된 사람이나 배움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기억해두는 편입니다. 물론 평상시 연락을 꾸준히 하고 인간적인 유대를 깊이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셋째는 부단히 자기 개발을 통해서 미래 변화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센싱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에 매몰되지 말고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두레박을 들이워야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또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내적 자아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개척을 해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정신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체력이 뒷받침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무리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도록 애를 써보았으면 합니다. 퇴직하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쉬겠다라고는 하지만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는 것도 잠시뿐이고 60세 퇴직하였다라고 한다면 몇 세까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10년에서 15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계획을 관대하게 또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퇴직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인해서 현재 주어진 역할이 위축되거나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각자의 삶을 살찌울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고 일상이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주객이 전도되어 모두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